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분슌 온라인에 실린 칼럼인데요. 제목은 왜 J-POP은 한국에 완패했나? 2010년대 음악업계가 의존한 AKB 상법은 도핑입니다. 지난 10년간 대중음악업계의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한국 K-POP의 눈부신 발전에 속절없이 무너진 일본 대중음악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칼럼인데요. 내용과 뜨거운 반응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악수회 등을 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팬들이 계속 CD를 구입했다고 해도 빌보드 차트에서는 그것이 인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AKB48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기존 미디어가 약화되는 혼란기에 그 틈을 탄 것에 불과하다. CD나 지상파 텔레비전 등의 기존 미디어가 완전하게 인터넷에 대체된 현재로는 이런 수법은 기능하지 않는다. 한편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인기를 계속 확대시켜 온 것이 K-POP이다. 걸그룹으로는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2019년부터는 아키모토 야스시도 참여한 아이즈원, 그리고 일본에서 탄생해 올해 대박을 터뜨린 니쥬다. 그 중에서도 니쥬는 멤버를 모두 일본 출신자로 뽑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 개개인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여 일본 시장에 강력히 어필하였다. 덧붙여 일본의 아이돌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퍼포먼스 능력을 갖추어 악곡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댄스팝을 일본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해 내보냈다. AKB48이 멤버 개성에 기반을 두고 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비해 니쥬는 양쪽 요소를 겸비한 하이브리드다.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K-POP이 해온 일은 심플하다. 인터넷에 어저스트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음악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멤버를 모으는 것이다. BTS를 포함해 K-POP이 계속해온 것은 이 심플하고 기본적인 자세, 즉 음악을 제대로 하는 아이돌이다. 반면 AKB48이나 자니스 등 일본의 아이돌은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다. 1980년대 중기까지는 아이돌에게도 충분한 가창력이 요구되어 거기에 따라 인기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기 이후 점점 성장하는 가정적인 시장에 안주한 결과 음악이나 퍼포먼스의 질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게 됐다. 이후 오랫동안 아이돌에게 필요하게 된 것은 멤버들의 사람됨이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의 토크의 능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K-POP이라는 거함이 거친 파도와 함께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인기는 역시 여성 팬들을 타깃으로 했던 페어리즈와 이걸스를 종식으로 몰고 갔다. 이어 니쥬는 가정적인 공간에서 경쟁하던 일본의 아이돌 장면을 한순간에 변모시켰다. 내전 상태였던 일본의 아이돌 전국 시대는 한국에서 온 거함의 대포 한 방에 따라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로컬 시대인 헤이세이는 끝나고 글로벌인 2020년대가 막을 열게 되었다. 물론 그 벽은 매우 높다. K-POP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타겟책은 그것밖에 없다. K-POP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메울 수 있을까? AKB48이 K-POP과 음악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악곡 제작에 더해 멤버들의 훈련까지 탄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퍼스널리티를 축으로 해 로컬 아이돌로서 작고 가늘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 K-POP의 기세는 AKB48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의 음악계 프로덕션에도 데미지를 주고 있다. 이걸스는 해체했고 페어리즈는 활동 정지됐다. 에이벡스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자사 빌딩을 매각, 많은 인력을 감원할 예정이다.
악수회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이고 CD가 지금 이상으로 팔릴 일이 없는 가운데 음악계 프로덕션이나 레코드 회사에게는 업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AKB 상법의 반향은 아마 매우 클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처럼 전환하지 못한 음악업계는 아직도 매출의 70%가량을 CD, DVD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음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4년 전부터 이제 일본뿐이다.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CD 판매에 의존해온 일본의 음악 업계가 악수건을 붙여 CD 판매를 연명시킨 AKB 상법은 결국 도핑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대 일본 음악 업계는 이런 도핑의 부작용과 싸우게 될 것이다. 소니 뮤직은 K-팝 대기업 JYP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아 니쥬를 대성공시켰고, 요시모토 흥업은 한국 최대 제작사인 CJ E&M 산하 엠넷과 JO1을 성공시키고 있다. K-팝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분명 노래도 춤도 다 잘 추지만 남자도 여자도 줄줄이 비슷한 그룹이 나오고 곡도 비슷해서 의외로 금방 배가 불러버리는 것도 사실. 일부 광팬들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에서는 미디어의 AKB 그룹 전략이나 K-팝 전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프로듀서를 써도 한국에서 데뷔를 못하는 것 같고, 자니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자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멋있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런 것만 보고 지겨워했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연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라마도 자니스뿐이고 예능에도 진출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진절머리가 났다. 틈만 있으면 억지로 붐을 만들어버리면 됐을 뿐인 이야기다.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탓도 크다고 생각해. 동영상이라든지 만들었을 때 좋아하는 일본 음악을 BGM으로 사용해 홍보하고 싶어도 차단된다. 팝송이나 K-팝은 수익화만 하지 않으면 쓸 수 있다. 결국 갈라파고스화되어 순식간에 사라진다. 외국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K-팝은 국가, 시민단체, 반크 및 일반인들을 동원해 해외에 홍보한다. 일본은 선전할 마음이 전혀 없고 찌부러뜨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예전에는 어떤 장르든 음악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것이 조금씩 팔렸다. 지금은 자니스, 아키모토 프로듀싱, LDH 이외에서는 여간에서 나올 수 없다. 불평등하다. 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안 나오는 음악 방송은 봐도 재미없으니까 자연히 시청률도 떨어지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미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음악이 활성화됐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현실 부정하지 않고 제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이채롭군요. 가장 중요한 건 피에 흐르는 끼와 흥인데 그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